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단도미사일 해프닝 코미디 같은 한국 안보,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단도미사일 실언, 북도발 현실 부정 아니길, 문화일보는 단도미사일 소동 F-35CC 정상회담 구걸용 아닌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의 구조 속에 있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든 단도미사일이든 도발이냐 아니냐 이런 규정도 지금 미국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자주적 안보에 대한 입지가 사실은 더 좁아진 것이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남한만의 독자적인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고 한반도 긴장 국면이 완화된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안보 자체는 굉장히 미국의 그 한미 동맹에 더 종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동맹을 영원한 동맹이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교류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북인권 참상에 눈 감고 인도주의 운운하는 문정부 꼼수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의 식량 지원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식량 지원이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주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북한과의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의 경제 교류의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 국가라면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도주의 식량 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식량이 가면 남한의 식량 북한으로 가고 북한의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한으로 오는 정상적인 교류로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성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OECD가 생산성 향상이 한국 경제 최대 과제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이걸 경청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에서 2017년 제조업이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2.8% 증가해 41개국 평균의 3.5%와 보다 낮고 단위 노동 비용은 2.2% 늘어 평균 1.7% 감소한 다른 나라를 추월하고 있다. 노동 생산성 낮고 단위당 임금 비용 높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을 통해 고용 경직성을 깨고 규제 혁파로 산업 구조의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라고 해서 노동이 붙었다고 해서 이게 노동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자본의 투자, 기술, 생산 시설, 그리고 경영 등에 따라서 경영 혁신, 경영 구조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생산성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 노동 개혁 운운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라든가 노동시장 유연화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추가 착취를 위한 핑계이고 현재 경제 위기의 노동자 책임 전가의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여경 논란 성별 떠나 무너진 공권력 권위 회복이 과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말하려면 재벌과 권력자에 대한 법의 판결과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 서민들에게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고장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원전 고장 12시간 방치한 한수원의 용납 못할 기강회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재앙의 예보입니다. 따라서 핵발전소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핵발전 가동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한국의 신문은 독립성 최하위 국민연금 그대로 두고 5%룰 완화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더 많은 경영 개입을 하겠다는 건 심각한 방향 착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의 룰을 넘어서서 재벌 대기업 지배해서는 안 된다.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이죠. 그동안 재벌에 대한 특혜나 경영 생계를 위해서 활용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재벌을 통제하거나 재벌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바이오를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면 제도로 뛰게 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이것은 안 된다. 그 외에는 다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영어식 표현이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뭐 포지티브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요. 규제가 전체 사실 거의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 회계적 서류를 그냥 바닥에 땅에 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고도 규제를 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네요. 발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국내에 막히면 해외로 글로벌 풍선 효과 누구도 못 막는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의료 카지노 이어 발생금융상품도 규제 피해 탈한국 급증하고 있다.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면하는 것은 공동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의 금융투기 자본이 들어올 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당수 먹튀를 하고 떠났습니다. 금융투기 자본은 사실은 한국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이 금융시장 개방, 금융에 대한 자유와 규제 완화를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술 경쟁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미중 기술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실리콘밸리와 선전에 뒤지지 않는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R&D 투자, 기술개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제 규모를 넘어서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경제 규모에 맞춰서 그 정도 수준으로 투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R&D 투자 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30대 재벌 대기업의 산해유보금이 거의 1,000조 원을 육박하고 있는데 재벌 대기업의 산해유보금으로 먼저 투자를 할 일이죠. 투자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대한상위 투자 의혹 살릴 입법 건의 여야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 상속 중과세 제도 개선, 중소 중견기업 가업 승계 요건 완화,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 세제 개선, 서비스 산업 발전법, 조소법 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를 상속하고 승계하고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야지만 투자하겠다. 거의 정부의 협박과 같은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개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정권 충견 하나 더 늘리는 것 아닌가. 중앙일보는 중구난방, 검경개혁, 국민은 헷갈린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무일 반발하자 경찰 개혁안 전격 발표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검찰 권한 분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국민은 도대체 몇 군데서 수사받아야 하나 라면서 여러 기구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건 누가 임명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데 현재의 구조에서는 기존의 임명 방식, 현재 같은 임명 방식이라면
옥상옥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옥상옥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제 상습화된 청와대의 공무원 전화 압수수색 비판하고 있네요. 그런데 청와대의 직원이 공무상 기밀 누설을 했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밀을 누설한 사람의 전화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합당한 규정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 절차가 올바르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산업 현장과 실정 분석에서 거듭 확인된 최저임금의 충격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낙연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한 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 분석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은 줄고 소득 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어떤 개별적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이 고용 상황으로 바로 연결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민간 어떤 한 연구소에서는 최저임금 관련된 논문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2018년에 1,060원 올랐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오르자 고용이 줄었다. 이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 오비락이라는 말과 같은 현상이죠. 세계 경제의 불황이라든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내수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고 있었던 차에 최저임금이 1,060원 오른 것을 곧바로 연결한 것이죠. 뭐 분석이라고 통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작이고 마술이라고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는 정치입니다. 이것을 연결한 것이 전혀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여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걸 그냥 붙여버린 것이죠. 짜집기 한 겁니다. 2018년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500만 명에 오른 시급 1,060원을 적용하면 13조 원이 올랐는데 정부가 3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500만 명의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오른 최저임금 정액은 10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30대 재벌 산입보험 950조 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금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용과 바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연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것과 비교해서 형평성과 관련해서 분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